집에 얼마나 쟁여두셨어요? 아, 저 집에 없습니다. 얘가 지금 한 20만 원 정도 하나에. 하나래? 네. 특히 순금 제품을 판매하실 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 챙기면 진짜 큰일 나죠. 안 챙기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뭐 까르띠에나 티파니인데 적혀 있다면 걔는 100% 가품인 거죠. 안녕하세요. 상호가 안 붙어있어서 아, 상호가 밖에 없어요. 여기 안에만 있습니다. 항상 문이 잠겨 있고 예약 손님만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거의 예약되신 분 아니면 문을 안 열어놔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금을 소개하고 있는 OTT입니다. 예약제로만 해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약제가 아니면 제가 출장도 못 다니고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데 예약제가 저희가 일을 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통관 제품이 어제 저녁에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에 통관이 완료돼가지고 저희한테 인수된 거고요. 이 정도 양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800만 원어치 정도? 이거는 하나에 무게가 얼마 되는 거예요? 3g 좌우 돼요. 60만 원 초반대 판매를 했고요. 그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3만 원 정도 올랐을 거예요. 3, 4만 원 정도. 그때 샀던 사람들은 벌써 또 재테크를 하고. 그쵸. 예. 지금은 한 요만큼이 한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경차 한 대 값이네. 그러니까요. 금은 조금해도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죠. 한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신 건가요? 네. 국내에서 이 돼지를 만드는 공장이 없어요. 이게 할로우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할로우라는 거는 이제 속이 비워지는 부피를 키워가지고 만드는 제작 기법인데 이제 순금 제품으로는 아직 국내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금을 찾는 손님들이 적어요. 중국은 많이 만들면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국내에서 거의 보기 힘든 특이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생일 케이크라든지 뭐 아, 이게 케이크구나. 네, 금수저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얘는 2.5g 정도 나오고요. 얘는 1.5g 정도 나와요. 요런 게 이제 금콩이거든요. 1g짜리예요. 얘가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돼요. 하나에. 하나래? 네. 작아도 얘가 순금이 1g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와요. 와, 그럼 이걸 여기다 채운다고요? 금이 아무래도 가격대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부담 안 되는 선에서 금을 계속 모아나가고 싶으신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얘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요. 금콩 하나를 이제 매달 하나씩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그럼 1년이면 여기에 12개가 모여요. 아마 적금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금이 작년에 40%가 올랐어요. 올해도 40, 50% 오를 거예요. 얘가 이제 매달 이렇게 20만 원이지만 올해 말 정도 되면 30만 원이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10g짜리 금바예요. 5g, 10g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20g, 30g, 40g, 50g, 100g짜리가 점점 사이즈가 크게 있어요. 이렇게 같아요. 얘도 1g이고 얘도 1g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이즈로 보관하는 걸 좀 선호하세요? 요즘에 금값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금바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 1g짜리 금바, 5g짜리 금바, 10g짜리 금바. 지금은 한 10g 정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께가 달라요. 얘는 좀 묵직하네요. 그쵸. 지금 이게 200만 원인 거잖아요. 200만 원이에요. 들어봐요. 영롱하다. 얘는 무게도 들어보시면 와, 0.5 0.5요? kg? 항상 금바에는 중량이 적혀 있어요. 200g, 200g이면 4천만 원? 3,200만 원. 이게 3,200만 원. 금바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금값만 치면. 이게 3,200만 원? 3회초년생 연봉인데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조각금. 제품을 구매할 때 중량을 일일이 달아본 다음에 2.5g이 나온다. 이 돼지가. 그러면 이 금을 2.5g만큼 달아서 주는 거예요. 엄청 모래알같이 작은 금 조각이라고 해도 다 모아가지고 담아가지고 와요. 아주 작은 것도 0.001g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금 조각을 제가 이제 담아두는 통이고 그래도 중량이 안 맞으면 거기서 직접 잘라가지고 중량을 맞추고 그만큼만 딱 주고 제품을 가져와요. 그리고 이제 세공비는 따로 결제, 현금으로. 업자들은 다 이렇게 하거든요. 뭐 해외에서도 업자분들은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이 조각으로 교환을 해요. 중국에서 오는 금을 믿어도 되나요? 네.
좀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한국 보증서도 있고 중국 보증서도 있는데 간별서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하는 간별서고요. 요거는 지금 중국에서 주는 간별서예요. 이게 AU750이라고 적혀 있는 게 18K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에 대한 사진까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목걸이에 대한 주 보석의 캐럿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고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금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국내에서 녹여서 국내 도장을 찍으면 한국 금이 되는 거고, 해외 도장을 찍으면 해외 금이 되는 거고,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믿고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용으로는 요즘 뭘 많이 찾아요? 요즘 사람들은 선물용으로 잘 안 찾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자기가 사기 바쁘고 선물용으로 사시는 거는 주로 이제 14K, 18K 제품으로 좀 보시는 거고요. 돌반지 하나에 60만 원이 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돌잔치 한다 그러면은 돌반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금수저. 저 금수저가 1.5g, 1.4g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1g짜리 금 콩보다는 더 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조금 덜하죠. 돌반지를 하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이면 되니까. 일반인도 그 도매가로 살 수 있어요? 도매가에 살 수 있죠. 팔아주면 살 수 있죠. 저 도매가로 팔잖아요. 그러네요. 도매가로 팔아요. 저 그립에서. 방송에서 제일 싸게 어디 가면 사면 되냐 물어보시는 고객님들 많으셨거든요. 지금 이제 금 시세를 누구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동네 금방을 돌아보시면 오래전에 사놓은 금을 싸게 파는 금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20만 원대의 금을 사두셨어. 지금 금 도매가가 55만 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20만 원대 사놨던 돌반지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에만 팔아도 30만 원이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되게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발품. 네, 동네 발품. 금 제품을 팔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좀 몇 군데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특히 순금 제품을 판매하실 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량 달아보고 아 열돈 많네요. 지금 600만 원 드리면 되나요? 해갖고 600만 원 주신다고 좋아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식은 18K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고리 같은 거? 고리, 네, 고리 장식 같은 경우는. 요만큼 순금 있는 것만큼까지가 10돈. 그리고 이 장식값은 따로 18K로 받으셔야 돼요. 순금은 10돈, 그 다음에 18K 장식값 별도. 그래서 얘를 같이 재시면 안 되고요. 이 장식을 분리시켜 주셔야 돼요. 보리값은 10돈짜리에 들어가는 거는 한 1g, 1.5g 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 챙기면 큰일 나죠. 안 챙기면 큰일 납니다. 금, 은, 보석 중에서 어떤 걸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금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금인 것 같아요. 은도 많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은도 갖고 계시면 좋고. 은도 가치가 높은지는 몰랐네요. 은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부족할 거예요. 금이 오르는 만큼 은도 많이 오를 거고, 금이 막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오르면 은이 10배, 20배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은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금값은 얘가 막 올랐다가 떨어지더라도 쑥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만약에 60만 원대에 내가 샀는데 200만 원이 갔어. 그랬다가 다시 60만 원이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은은 60만 원에 샀다가 200만 원 갔더라도 3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 은을 어느 정도 샀다가 떨어지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어차피 또 오를 테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괜찮은데, 은은 오르고 내리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심장병 안 걸릴 좋을 것 같고. 투자용으로 내가 구매를 한다면 어떤 금을 사는 게 좋을까요? 그냥 투자용으로만 쓰신다 그러면 순금 콩이나 순금 바를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로지 투자용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근데 이제 얘네들은 진짜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다시 되팔 때나 내 소장 가치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집에 그냥 보관해 놓는 용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주얼리를 계속 쓰시는 용도로 하면 멋을 내면서도 금의 상승 세 같이 따라서 투자용으로 쓰실 수도 있으니까 주얼리도 너무 괜찮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투자만 할 거야 그러면 금바나 주물금 이런 아이를 사는 게 투자용으로는 가장 좋죠. 사장님은 집에 얼마나 쟁여두셨어요? 아, 저 집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예요. 집에는 없고 금거래소에 현물금이 있어요. 정확한 중량은 저도 거래한 거를 봐야 되는데 50돈에서 한 100돈 사이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늘리고 싶죠. 늘리고 싶죠. 저는 이제 계속
계속 판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존에 사놓은 금으로 현재 금을 사야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사놨던 금을 현재 금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지금 또 금을 사놓는 거죠. 지금 시세로. 거래용 금 말고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팔려고 두신 금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아, 이거 그래요?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쇼케이스에 있는 게 다 해서 대충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이게 지금 쇼케이스에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이 쇼케이스 뒤쪽에 더 있어요. 여기 좀 밑에 있구나. 지저분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금이 막 굴러다니고 있네 여기. 여기가 금광인데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막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뭔가 행사를 해야 된다. 타임들이나 공구를 해야 돼. 여긴 너무 지저분한데 찍기가. 구매하고 나서 뭐 환불 일어나나요? 있죠. 있어요. 보통은 해드려요. 이거 환불이면 땡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걸 한 1, 2주 전에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환불을 해드리고 다시 판매할 땐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고객이 가져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미 가치가 더 올라버린 거네요? 그쵸.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되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금은 보통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자영업자분들에 비해서 큰 타격은 없겠네요. 없어요. 금은 가지고 계시고 잘 쓰다 보면 내가 샀던 금액보다 훨씬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그렇고 다 시간의 복리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명품 브랜드에 있는 금 제품들은 다 순금인가요? 주로 18K를 많이 써요. 18K하고 플래티늄 제품들이 많습니다. 14K는 없어요, 명품에. 만약에 뭐 까르띠에나 티파니인데 여기에 뭐 오파로가 적혀 있다든지 14K 적혀 있다면 걔는 100% 가품인 거죠. 그 명품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18K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18K 이렇게 적혀 있으면 걔도 가품일 확률이 거의 99%. 보통 다 적혀 있는 게 AU750. 해외에서는 14K 거의 안 해요. 우리나라만 14K를 많이 써요. 아시아권 전시만 나가봐도 14K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나가잖아요, 전시회에. 국내 업체들도 14K를 갖고 나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해외 시장에서는 다 18K를 가지고 나가세요. 다른 자영업들이 가진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까요? 금값이 올라가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얘를 아예 녹여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손해가 없어요. 원래는 이 10만 원짜리에 공임이 몇만 원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몇만 원어치가 손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금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얘를 녹여버린다고 해도 제가 처음에 샀던 공임 다 포함된 금액보다 더 받아요. 동네 금은방이 되게 후줄근한 예전 금은방이라고 해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은 금 10,000원, 20,000원일 때부터 사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60만 원이지만. 그러면 그분은 그냥 갖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낮에 그냥 졸고 앉아 계셔도 저절로 그냥 돈이 벌리는 거야. 이미 사놓은 금으로. 장점은 너무 강력하다. 그쵸.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싸지 않다는 게 단점이에요. 요만한 거 진짜 요런 거 살라 그래도 20만 원이에요. 지금 이미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최대 단점이기는 해요. 마진은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금을 판매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금이 생각보다 마진이 좋지가 않아요. 좀 노출되는 가격대가 있기도 하고요. 금은 고가이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보면 바로 가격이 확확 높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5%를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5%, 4% 정도의 마진대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금거래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금거래소를 직접 해보면 재미있겠구나. 그리고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OTT에서 금을 사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정도? 처음엔 제가 그림을 되게 죄송한데 너무 우습게 봤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제품을 보여드리고 판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OTT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제품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정말 그것만큼은 제가 지켜가면서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런 제품으로만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